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9월 26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범시도민 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무등산의 친환경 셔틀버스를 운행할지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인천 강화도까지 확산돼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고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각계각층의 지역민이 참여하고 있는 시도민 지원위원회는 앞으로 여론전은 물론 법률 개정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2050년까지 전력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 나주 혁신도시를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산학형 클러스터로 완성시켜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전공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입니다. 활성화함으로써 혁신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완성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균형발전과 산학형 클러스터를 완성시키는 데 들어가는 투자비와 운영비는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학 설립 지원과 연구소 유치 지원 등 모두 5개 분과로 구성된 범시도민 지원위원회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전공대 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한전공대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지원 업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활동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정략적인 의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특별법도 김영록 전남지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설립지원위원회가 많은 역할과 힘을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전공대 설립과 지원을 위해 모처럼 손을 맞잡은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이동 중지 명령이 다시 내려진 가운데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비 22억 원을 긴급 지원했고 거점 소독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타시도에서 돼지가 반입된 51개 농장에 대해 임상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담양 한우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축산 관련 지역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남해안 적조생물이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급속히 줄어들면서 조만간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 경보를 주의보로 낮추고 항공 예찰을 통해 적조 소멸 시기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적조가 급속히 낮아진 것은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연안 수온과 염분 등 해양 환경이 적조생물 대량 증식에 불리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무등산의 친환경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돼 왔지만 찬반 논란 속에 무산됐었습니다. 광주시가 이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해발 1000m의 우뚝솟은 무등산 입석대와 서석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특이점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은 접근할 엄두조차 못 냅니다. 힘들죠. 광주시민 박철수 씨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여기 강주에 살아 이 밑에는 자주 오지만은
거기는 자주 못 가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으로 원효광장에서 장불재까지 친환경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해보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뭐 교통 약자랄지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이재창 운동본부장입니다. 노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뭐 여분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A약제를 통해서 지난 여름 세계 수영대회 때도 광주시가 시범 운행을 추진했지만 결국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국립공원은 보존이 우선이고 셔틀버스 운행보다는 군부대 이전과 정상복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상부까지 가는 것을 목적으로 광주 환경운동연합 최지연 사무처장입니다. 약자를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은 지금 뭐 전기버스 운항을 통해서 친환경 뭐 차를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부가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과 가치가 팽팽히 충돌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단체들이 다음 달 초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찬반은 물론 무등산 보존 방안에 대해 의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민권익위가 주도하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 다시 추진되는 공론화가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을 둘러싼 오랜 논란을 끝내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시민 참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상생형 일자리가 되려면 경쟁력 있는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사회,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시민자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를 당장 도입하라고 요구하진 않겠다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소통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의 손실을 겪었다며 진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진도 어민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수산업법 등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고자 하면서도 소정의 법률 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진도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각자 어선을 이용해 세월호 사고 관련 구조와 수색 작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목포의 사립유치원과 해남 농어촌 초등학교를 전격 방문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 공동체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교육부 농어촌 특색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찾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갖도록 교육 과정의 선택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친일 잔재 140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친일 인사가 작사 작곡한 교가 11건과 우길문 형상의 교표 28건, 일본 충원비 양식의 성물 3건 등 140여 건의 친일 잔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일 교가와 교표를 교체하는 등 친일 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빈집이 1년 사이에 10,000가구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송원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빈집은 지난 2017년 10만 9천여 가구에서 지난해에는 11만 8천여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산, 들, 바다를 품은
청정지역 부안에서 자란 하늘이 내린 선물 오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품어 아이부터 어른,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늘이 내린 보물 부안 오디. 이제 오디는 부안 오디를 꼭 기억하세요. 오디가 오디에 좋은 거죠?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대회, 광주시가 보조금 3억 원을 지원해서 이 보조금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등 30개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서 관변단체로 특정되는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은 혈세 낭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도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순흥 광주지부장 만나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진도에서는 19회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사에서 학생들과 주민 600여 명이 2시간 동안 해변에 쌓인 해양 쓰레기를 치우면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가 진도군이 행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가져다 놓은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안을 깨끗하게 하자는데 쓰레기를 뿌려놓고 그것을 치우는 이벤트성 행사를 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요. 행사 현장에 함께했던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공동의장 연결해서 그때의 상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맘때는 또 화려하고 다양한 축제들이 계속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특색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맞춤형 분위기에 맞는 그런 축제들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양에 자리한 유명한 예술 공간이죠. 이 대담 아트센터에서 민간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징검다리 빨래 축제 이야기인데요.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주관하고 있는 대담 아트센터 정인남 관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번 축제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행사의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9월 오픈 예정. 062-942-0808.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MG 새마을금고 음악회 인천, 창원, 울산, 공주, 원주, 부산, 제주, 광주, 구미, 전주, 대구, 안산, 청주까지 13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새마을금고 최초의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MG 새마을금고,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문의하세요.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전체 관람가.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2019 축의 무돌길 한바퀴 행사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무등산 자락 무돌길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와 사진 촬영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하는 무돌길 가을 여행. 참가 신청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062-528-1187로 문의하세요. 사대 장 보러 가장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아 몰라는가. 나주 혁신도시의 삼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하주차장에서 매장으로 바로 갈 수 있단게. 그래요? 다양한 상품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겁나게 많단게. 장 보러 갈 때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얼른 오셔잉. 2019 한노을 한복 패션쇼 광주대학교와 충정로 한복센터에서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동구청과 함께하는 한복 패션쇼가 충정축제 10월 6일 일요일 저녁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됩니다. 2019 한노을 한복 패션쇼. 아침 공기는 선선한데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서 기압골이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특히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5도, 습도는 92%입니다. 모바일로 보는 광주 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랑반 혁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본부, 또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등 이 관변단체라고 불려지는 그런 단체들이 우리 주변에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바르게 살기 전국 대회도 그런 그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벤트에 광주시가 보조금 3억 원을 지원해서 광주 시민단체들이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시민단체 입장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순웅 광주 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 대회가 오늘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 그리고 또 이런 운동 본부가 추진하는 이런 회원 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시겠어요? 예, 의미라고 또 이제 우선 오늘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가 오늘 낮에 12시부터 3시까지 광주여대에서 열리거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26번째로 열리는데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열립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동안 열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3시간 동안 기념 축하 공연을 하고 포상을 하고 30주년 기념 영상을 보여주고 축사, 인사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로 바르게 살기 30주년을 자기들끼리 자축하고 회원들을 위로 하는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시가 이 행사에 3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억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시의회도 이게 통과가 됐죠. 쉽게 말하면 전국에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끼리 얼굴 보고 밥 먹고 서로 잘했다고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상 주고 또 멀리서 왔다고 기념품 주고 하는 이런 행사인데 이번에 기념품비만 거의 1억 원이 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자기 돈을 내 가지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요? 그런데 네. 문제는 자기들 축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 자기 축제하는데 광주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대준다는 것입니다. 자체 행사인데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내줘야 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는 있어요. 시민단체들이 물론 근거 없이 줬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네.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준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육성법 자체가 구시대에 독재시대에 관변단체를 키워서 독재 하수인 앞잡이 들러리를 세울 때 이게 일을 시켜 먹으려고 사탕 주려고 만들어 놓은 아주 대표적인 적폐거든요. 네. 이제 100번 양보해서 이런 데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에 공익성이 있는지 필요한 일인지 네. 우리 자치단체가 재정 형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돈 좀 주시오 손 내민다고 덥석덥석 이렇게 줄 일도 아니고 뭐 단체장에 선심 쓸 일도 아니고요. 네네. 육성법은 이와 같이 그 공익성이랄지 뭐 재정 형편이랄지 이런 걸 다 갖췄을 때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 조항이지 네. 손 내밀면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하는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 형편에 맞게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더군다나 그 성격이 뭐 별로 의미도 아니고 공익성도 없다 하면 당연히 안 해야지 되는 거죠. 네.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일 때 해도 된다는 말이지 무조건 주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강제 규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지급을 했나 보죠? 그렇죠. 하나 더 짚어주실게요. 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전국 회원대회인데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는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 예,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 그 말은 좋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좀 바르게 알기 운동이라도 먼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30년 전에 창립돼서 이제 바르게 살기는 이제 전두환을 떼놓고는 설명이 어려운 단체입니다. 전두환 때 국보위라고 신군부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네. 정권이 좀 취약했었잖아요. 쿠데타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5공화국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그 전위기구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삼천교육대. 네. 그 삼천교육대를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대표적인 악행을 보면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을 텐데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5천여 명을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교수, 교육공무원 이런 데 600명을 해직시키고 기자들을 700명이 넘게 해직시켜도 언론에도 재갈을 물렸고 네. 또 학생 1천여 명을 데모했다고 제적시켜서 강제로 군대 보내고 방금 말했듯이 삼천교육대 38,000명을 강제 입소시켜가지고 무리를 이었습니다. 사회학을 일소한다는 명목으로 57,000명을 특별 검거해가지고 네. 질서를 잡는다고 하죠. 폭행 내지는 초헌법적인 횡포를 저지르며 강명을 떨쳤던 조직인데 이 조직이 이제 87년 이후 88년에 50 비리 청문회에서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정화위원회가 사실상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 악행이 드러나면서 지탄을 받자 이게 폐지가 됐거든요. 네. 근데 바로 2달 뒤에 그 조직과 그 인원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이름만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에다 이렇게 민간단체 출발을 시킨 겁니다. 네. 결국 눈 감고 아웅한 거죠. 그 사람 그 조직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름과 형태만 바꾼 것인데 전두환의 망령이고 삼천교육대 망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 그 근거 규정은 강제 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다의 규정인데 그것도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의 성격을 봤을 때 전두환 씨 특히 5.18의 가해자로서 광주하는 악연을 갖고 있는 전두환 씨와 관련된 단체에 광주시가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했다. 광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커 보입니다. 그렇죠. 공평성이 문제이고 또 대상 단체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요. 네. 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또 모르고 또 이 단체가 좋은 단체라 하면은 또 그것도 뭐 봐줄 수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내년에 그 한마는 5.18 민주항쟁 40주년을 맞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두환의 망령, 삼천교육대 망령에 광주가 시민의 혈세를 해마다 그동안에도 수억 원씩 지원해 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자기들끼리 하는 축제 행사에 3억씩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광주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는 문제예요. 네. 이게 광주가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광주시의 이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낭비죠. 이 광주시의 이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광주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근거가 있어서 지원했다 하는 것밖에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이제 반성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이 관변단체 육성법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들었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네. 근본적인 이런 관변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 이 전두환 정권, 그다음에 그 이전에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이런 법들은 좀 폐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해서도 고민이 있으시겠어요?
네, 당연히 폐지돼야 될 이런 그 관변단체들. 이승만 때 뭐 자유총연맹 만들어놨죠. 박정희 때 새마을운동 만들어놨죠. 네. 전두환이 때 만드는 게 바르게 살기죠. 이런 것들이 독재 정권들이 하수인 조직, 하수 조직으로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 지원을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민주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일들인데 과거에 이런 것 잘못된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대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장 먼저 앞서서 고쳐야 될 적폐인데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광주에서도 조차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죠. 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김순웅 광주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남 진도군이 해양 쓰레기 6톤을 미리 해변에 버린 뒤 연안 정화 행사를 연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 정화의 날 행사를 위해서 바다 쓰레기를 일부러 버렸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장에 있었던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공동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안녕하세요, 최송춘입니다. 네, 의장님. 먼저 이 국제연안 정화의 날이 갖고 있는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국제연안 정화의 날은 그 유엔 환경계획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네. 그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이제 종류를 분석하고 공유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그 19번째를 맞았는데요. 네. 전남도는 그 진도 가계 해수욕장을 지난 9월 20일 행사를 가진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진도 군 행사를 떠나서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행사였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행사였고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도 직접 참여하는 행사였던 거죠. 네네, 해수부 장관이 참여하고 네. 주한 외교 사절단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네. 연안을 정화시키고 쓰레기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쓰레기를 6톤을 이벤트를 위해서 부어놓고 있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장에 계셨죠?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믿질 않았죠. 이 그 가계 해수욕장에 그 많이 널려진 쓰레기가 일부러 투기된 쓰레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만 이 그 현장을 그러니까 하루 전날 뿌렸거든요. 네. 이걸 목격한 우리 주민들이 계셔가지고 그걸 믿게 된 것이죠. 설마 그랬을까 했는데 그런 것을 목격하고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알려졌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수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까? 어제 그제 저 뉴스를 보고 해수부장이 공식 사과를 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행사를 주최하는 전라남도 그리고 진도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실제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진도군의 입장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해수부 장관까지 사과를 하는 마당에 네. 진도군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요, 이런 행동을 하려고 누군가가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당연히 그렇게 뭐 지시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했을 거라 여깁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 당황스러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 황당무계하죠.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 그 가게 해수욕장에 널려진 쓰레기를 목격한 사람들도 전혀 믿기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이런 것들을,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믿겠습니까? 이 사안은 실제로 이제 군수의 지시에 따라서 벌인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담당 공무원이, 이걸 실행한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거부하지 못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를 그 목격한 그 주민들도 진도군에서 20일 행사를 위해서 행위로 그 알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주민들의 그 논란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죠. 20일 행사를 위한 것이라 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또 항의, 논란도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20일 행사 때에는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알려진 그 사실을. 네네.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의장께서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믿기지도 않고 황당했죠. 그래서 재차 확인을 했죠.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목격자 나오고 그 부분을 전해 듣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7, 80년대나 이 상상했던 이런 행위가 버젓이 2019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관에서 한다는 거, 좀 우리 아무도 믿기질 않죠. 네.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좀 저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일들의 어떤 본질 이것을 그냥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본질을 이제는 좀 밝히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보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하는 회의가 들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행사는 동원된 초,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강제 동원된 경계죠. 네. 이 학생들 동원 자체도 우리들이 7, 80년대 목격했던 그런 현장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이런 행사를 굳이 형식적인 1시간 이 행사를 하고 30분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행사가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될 가치가 있는지 정말 내용을 채워서 실제 연안 정화의 날이라면은 연안 그 오염 실태가 어디서 비롯됐으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발랄해야 될지를 우리 실제 어민들이나 주민들하고 함께 이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라면은 두말할 나위 좋죠.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 그래서 이런 이 불법 투기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여깁니다. 네. 의장님, 실질적으로 관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그다음에 강제로 동원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그 쓰레기를 주웠다. 만약에 지금 초, 중, 고등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이런 현장에서 강제로 동원돼서 관이 버린 쓰레기를 주웠다는 것을 물론 다 알겠지만 얼마나 황당하고 또 이것이 교육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어처구니 없죠. 저도 지금 얘기를 하는 저도 참 민망스럽고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한테 우리 어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 학생들한테. 뭘 하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황망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임자는 그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게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불법 투기한 그 과정부터 내용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우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해야 되죠.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아무도 믿지 않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이번 사건을 쓰레기 불법 투기로 규정하고 검찰 고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진도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수사를 저희들은 예의주시하고 과연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이게 명명백계가 밝혀질 것인지 그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물을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요. 책임자가 정확하게 드러나서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또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우리 의장님과 더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공동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명품 엘리체가 드리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 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숲 3단 핵심 교통을 품은 숲세권 명품 라이프와 특급 개발 호재와 만나는 앞선 미래 가치. 프리미엄의 한 라인을 누리다. 프리미엄 웰테크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062-573-4400 서진건설. 또 한 번의 감동. 파순 3차 한국 아델리움 센트럴이 옵니다. 파순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누리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한국 아델리움의 성공 신화를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파순 3차 한국 아델리움 센트럴 9월 오픈 예정. 1811-6734 화순교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93.5 Guilt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레 28일 토요일에 담양에 자리한 대담미술관에서는 징검다리 빨래 축제가 열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지역 축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담 아트센터 정인환 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징검다리 빨래 축제 이름부터 좀 독특하고요. 기존의 축제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준비하시는데도 많이 바쁘시겠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일주일간은 했던 중에서 상당히 바쁜 기간인데요. 네. 행사장 준비, 그다음에 출연자 점검, 그다음에 장비 문제, 안전 시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처럼 홍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홍보하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축제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는데 더 빛이 나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를 하셨고 많은 분이 참여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이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또 선정된 축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과정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축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화 축제 하면은 여기저기서 국화를 갖다 놓고 하는 축제들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적 특성과 또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아닌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적 특성, 그다음에 정서, 문화적인 것이 배어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 한 20여 개 곳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는 양림사롱 하나가 선정됐고요. 네. 전남에서는 대담미술관이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각 시도별로 한 개씩 선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대담미술관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지역 그 마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미술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볼거리도 풍부하고 그 대담미술관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 지금 그러면은 행사가 열리는 행사 장소가 대담미술관과 그 미술관의 개울을 흐르는 그 징검다리 그 네네. 일원에서 열리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작년에도 이 축제를 하셨고 또 올해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징검다리 축제를 기획을 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세요? 저는 옛날부터 축제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그 지역을 갔을 때 정말 오기를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지역을 알게 되고
그 주민들의 정서를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면 좋은데 네. 판박이형 축제들이 좀 많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담양이 굉장히 아름답고 관방천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들의 옛날 정서를 생각하게 하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지역을 홍보하고 또 징검다리 와서 사람들이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거를 축제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징검다리가 사람이 지나다니던 길이기도 하지만 그 징검다리에서 안악들이 빨래를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그런 또 소통의 장소이기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빨래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한풀이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한풀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빨래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재생의 역할도 하고요. 그러면서 징검다리가 주는 어떤 소통,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을 연결해 주는 거. 가교의 역할. 가교의 소통. 네. 그다음에 징검다리에서 만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면으로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 시대에 부족한 게 노인층과 그 어린아이층의 그 소통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거의. 그리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 소통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신구 문화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과 개발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되었을 때 좀 더 균형 발전 있고 사람들도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해서 징검다리라는 것을 넣게 됐고 또 빨래라는 우리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빨래해서 징검다리 빨래 축제로 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소통의 축제 이게 바로 징검다리 빨래 축제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로 준비되어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또 이 징검다리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줄타기도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담양은 그 관방제림과 중록원이라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사이에 징검다리가 아주 현대적으로 예쁘게 나져 있습니다. 네. 징검다리를 건너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고 상당히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28일 날 5시 이후로 향교리 주민들이 만든 푸드마켓이라 그래서 달마다 그 음식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빈대떡 네. 이렇게 코리안 케이크라 그래가지고 네네. 그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팔고요.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달마다 했던 아트마켓이라 그래서 그림, 그다음에 티셔츠, 그다음에 컵에다 그린 것들을 팔고 또 그 지역에서 대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나무 공예를 하는 사람들의 아트마켓이 열리고 또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흑백으로 네. 여러 가지 대담에 대해서 블로그를 올렸다거나 SNS를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흑백 사진으로 해서 사진을 우리가 증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찍어서. 네.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본인들이 한번 추억에 잠겨볼 수 있는 인생 사진관 이런 게 준비가 돼 있고요. 6시부터는 국군 섭씨 인엽과 함께 할게요 하는 감성무하고 미디어 아트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본격 그 축제는 7시부터 네. 전유성 개그맨과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담양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 담양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 담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오픈식을 하게 됩니다. 전유성 씨가 직접 참여해서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하시나 보죠? 진행하십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거를 기획하는데 한 5년 전부터 같이 함께 어떻게 해주고 계시네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조금 더 특색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아비뇽 축제,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호주의 축제 이런 축제가 오랫동안 100년 이상 지속되는데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 네. 이걸 공부를 하고 진행을 직접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때마다 같이 가서 또 우리는 이렇게 나가자 하고 연구했고요. 네. 그다음에 박태환 씨라고 플룻 연주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전유성 개그맨 말씀으로는 1인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플룻 연주가 있고 그다음에 배 위에서 하는 징검다리와 배 위에서 하는 오페라 의유령
윤장미하고 김지연 테너가 갈라 콘서트 형태로 하시나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강산의 락이면서 우리나라 네, 포크 가수죠. 근데 예. 강산에가 와서 공연을 해주시고 마지막 피날레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마당이 있습니다. 이제 네. 이게 저는 가장 그 특색이 있고 또 재밌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50명에서 100명이 되고요. 네. 나머지 100명은 관광객들을 무작위로 참여하는 사람한테 빨래판을 하나씩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 그 지역 주민과 그 지역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난타를 쳤을 때 관광객들도 같이 빨래판을 두드리면서 같이 즐기는 피날레로 한 200여 명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협주의 피날레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는 창하시는 분, 뭐 무용하시는 분, 그다음에 판소리 하시는 분, 그다음에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담양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마당으로 이름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상당히 마지막 피날레가 없이 그냥 재밌으면 계속 흥겹게 노는 네. 놀이마당으로 이어질 겁니다. 보통 우리 축제들이 좀 천편일률적이고요. 어떤 축제장에 가도 그 축제만의 개성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이 징검다리 빨래 축제는 그 지역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또 소통의 어떤 장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끊임없이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업들을 해오셨어요. 이렇게 담양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역과 밀착하고 소통하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그 이유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 꿈은 아주 소박합니다. 그 어디를 갔을 때 우리가 너무 좋아서 다음에 한번 그 기억을 더듬고 깊은 속에 설레서 가면은 갑자기 장소가 바뀌고 없어지고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추억을 만들고 다시 추억을 곱씹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간들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미술관이 제 지금 바라는 사항은 정의남이 대단미술관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대단미술관은 누가 해도 좋으니까 이 정서와 이 분위기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 누가 하더라도 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도 미술관을 즐기고 또 같이 만들어가고 우리 미술관은 누구 것이 아니라 와서 이용하고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 것이고 거기 온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또 없었던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되고 추억을 느끼고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기 집처럼 대단미술관을 많이 편하게 많이 와고 거기서 이제 문화를 향유하고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고 그러는데요. 이 징검다리 빨래 축제 많은 사람들 좀 더 쉽게 참여하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날짜와 그다음에 일시를 한번 다시 알려주시겠습니까? 계속 기상청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씨 때문에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나 5시 이후로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4시 이후로 오셔서 음식도 즐기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다음에 기념품도 좀 만드시고 또 할머니들이나 작가들이 했던 전시 작품도 보시고 그리고 7시에 하는 본 공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대단미술관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제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꼭 한번 들려서 그 축제를 같이 즐기고 싶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담아트센터 정인남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추석 무렵이었죠. 영암에서 열린 추석 장사 시름 대회가 좀 성황을 이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약 6일간 그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2019 추석 장사 씨름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한 3만여 명 응집을 한 가운데 굉장히 성황리 행사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씨름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영암군 체육회와 영암군 씨름협회를 주관해서 펼친 이번 씨름대회는
대회 내내 연희 실내체육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득 채워가지고 침체기에서 이제 좀 시름이 침체기에 있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완연하게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나. 그리고 영암 군민을 비롯해 전국 씨름 팬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줘서 좀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장사 씨름대회 같은 때는 영암군 소속의 영암 국민 민속씨름단을 비롯해서 전국의 씨름단 23개 팀 2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전을 펼쳤고요. TV에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영을 하면서 역동적인 씨름의 매력과 감동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23개 팀 250여 명이 참여를 했다. 굉장히 뜨거운 열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회 결과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회가 이제 10일부터 시작해서 10일에는 여자부 예선을 시작을 했고요. 11일 날에 여자부 장사 결정전하고 단체전, 그리고 12일에는 남자부 태백장사, 그리고 이제 13일에는 금강장사, 그리고 14일에는 한라장사, 15일에 백두장사 이렇게까지 쭉 펼쳐졌는데요. 여자부에서는 매화장사는 이하란 선수, 국화장사에는 임수정 선수, 그리고 무궁화장사에는 조현주 선수 등 이렇게 우승을 했고요. 단체전은 이제 콜핑팀이 차지를 했습니다. 남자부 같은 경우 태백장사는 윤재필, 그리고 금강장사는 임태혁, 한라장사에는 박병진 선수가 됐고요. 마지막 백두장사에서는 의성군청의 손명호 선수가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에서는 금강급의 최정만 선수하고 백두급의 윤성민 선수가 각각 출전했는데 또 우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기대를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2위를 그쳐가지고 이렇게 응원을 갔던 국민들이 약간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이 씨름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듣는 것만을 듣기만 해도 그때 열기가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치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또 경기를 관전했다라고 들었고요. 관계기관의 관심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공적인 씨름대를 위해서 영암군도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날 이제 추석 당일에는 박양호 장관이 이제 현장을 찾아가지고 전동평 군수하고 그 박팔용 대한씨름협회 회장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씨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논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축사를 하면서 또 금강 경기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암군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이제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하고 일 100여 명 정도의 자원봉사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건 사고 없도록 이렇게 성공적인 대회를 마쳤고 또 이때 정미애, 강진 등 인기 가수들과 지역 학생들이 댄스 동아리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관람객들 상당히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일 승용차, 송아지 등의 다양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많은 이렇게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 같은 경우 그전에 한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씨름단의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부 씨름단 전속 여부에 좀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면서 이게 주변 명소나 맛집 이런 데 상당히 북적이고 영암 지역 경기 활성화를 했다는 좀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좀 이렇게 적어질지 아니면 더 확대가 될지 좀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또 지역 내 의견들이 모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얼마 전에도 그 영암 씨름대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또 정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요즘 옷차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 아침보다는 덜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곳곳에 늦더위가 나타나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지만 내일 충청 이남 지방에, 주말인 모레는 남부 지방에 가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제주와 남해안으로 다소 요란스레 내릴 전망이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5도, 습도는 92%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로 보는 광주 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랑방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프리미엄 대형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9월 최저 4,930만 원에 리미티드 3.6 가솔린 모델부터 50대 한정 리미티드 X 에디션까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광주 상공회의소 FTA 활용 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상담, 교육, 컨설팅, 원산지 증명부터 사후 검증까지 문의 350-5887 검색창에 광주 FTA 센터를 입력하세요. 이사님, 이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당연히 OK 익스프레스죠. 일반 이사 및 포장 이사, 그리고 사무실 이사까지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공짜 전화 080-383-1000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는 만족입니다. OK 익스프레스. 080-383-1000번.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가능한 지성과 아름다운 가을, 커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이대리를 불러 숫자 2만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062 누르고 2번만 읽어봐. 이대리 대리운전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MBC 라디오 개편으로 9월 30일 월요일부터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7시 5분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많은 애청치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진심을 팝니다. 안심을 삽니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은 2배. 엄청 넓어진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양축가의 희망을, 조합원의 활력을.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화순고와 가까운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MG 새마을금고 음악회 인천, 창원, 울산, 공주, 원주, 부산, 제주, 광주, 구미, 전주, 대구, 안산, 청주까지 13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새마을금고 최초의 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MG 새마을금고,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문의하세요.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전체 관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루오션 농업, 최신 스마트팜 완비, 해외 현장 실습 지원, 기숙사비, 교육활동비 지원, 대학 특별 전형 등 호남 유일의 미래농업 선도고교 호남원예고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합니다. 부농의 꿈을 나주 호남원예고등학교에서 키우십시오. 교차로 모퉁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할 때는 되지 마세요. 파도도 잔잔한데 구명조끼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할 때는 입으세요. 안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을 눈치 보지 마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대회 나갔는데 꼴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려운 코스들을 등반을 해서 완등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자기만의 싸움이죠. 홀드 하나하나 잡으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국제대회에서 좀 더 나은 성적을 얻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센터를 차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레임은 제 삶의 밥줄입니다. 광주 MBC는 현실이라는 암벽을 오르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행복한 세상 MBC 문화방송 AM 819kHz, 표준 FM 93.9MHz,